지구를 부탁해. 우리는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장면을 스쳐 지나가며 살아갑니다. 쉽게 타는 대중교통, 무심코 겸 조명, 익숙한 일회용품 선택들까지 그 모든 순간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굳이 이유를 묻지 않고 넘기게 되죠. 하지만 가끔은 아주 사소한 장면 하나가 생각을 멈추게 만들기도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잠시 발걸음을 멈추고 우리가 당연하게 여겨왔던 이야기를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려 하는데요. 환경을 캠페인의 언어가 아니라 교양의 언어로 이해해보는 시간. 오늘은 그린워싱에 대해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그린워싱입니다. 요즘 제품을 보면 친환경이라는 표현을 자주 볼 수 있는데요.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이런 표현도 자연스럽게 늘어났죠. 하지만 모든 친환경 표현이 실제 환경 보호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친환경이라는 표현이 많아질수록 그 의미를 이해하는 일도 중요한데요. 정보의 기반화 소비가 점점 중요하게 여겨지는 이유도 바로 이 그린워싱 때문인 것이죠. 오늘 이 시간에는 이 개념 속에 담겨있는 이야기들과 등장 배경,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 주로 보이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그린워싱이라는 단어부터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린워싱은 친환경을 의미하는 그린과 눈가림을 한다는 뜻을 담은 화이트워싱이 결합된 단어인데요. 겉으로는 친환경 이미지를 강조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를 말하는 것이죠. 이는 기업이 환경을 보호하는 것처럼 홍보하지만 실질적 변화는 부족한 상황을 보여줍니다. 이 그린워싱 개념은 생각보다 오래전부터 사용됐는데요. 1980년대 환경운동가 제이 워스터벨드가 사용하기 시작한 표현으로 알려져 있죠. 그는 한 호텔에서 흥미로운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건 바로 호텔 객실에 있었던 수건을 재사용하면 환경보호에 도움이 된다는 안대문이었는데요. 하지만 그는 실제 목적이 세탁 비용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판단했죠. 그는 친환경을 면목으로 이익을 챙기려는 이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그린워싱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후 이 단어는 기업의 환경 마케팅을 설명하는 용어로 자리 잡았죠. 그렇다면 그린워싱은 왜 문제가 되는 것일까요? 겉으로 보면 친환경 활동처럼 보이나 실제로는 환경 영향이 거의 없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환경 정보에 대한 신뢰가 약해질 수 있죠. 이러한 상황의 반복은 정말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기업 또한 오해받을 수 있게 합니다. 이는 결국 소비자의 판단을 흐리게 만드는 결과로 이어지기도 하죠. 그린워싱은 여러 방식으로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대표적인 방식은 모호한 표현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친환경적, 자연친환적 같은 단어가 있는데요. 이 표현들은 긍정적인 이미지를 주지만 기준이 모호한 경우가 많죠. 자세한 설명이나 근거가 없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또 다른 방식은 부분적인 정보만 강조하는 경우인데요. 제품 전체 과정이 아니라 일부 과정만 강조하는 방식인 것이죠. 예를 들어 포장은 친환경이지만 생산 과정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일부 요소만 강조하면 전체의 환경 영향을 이해하기 어려운데요. 이런 방식 역시 그린워싱 사례로 지적되기도 하죠. 또한 이미지를 통해 친환경을 강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초록색 디자인이나 자연 이미지를 사용하는 방식인데요. 이러한 방식 때문에 우리는 숲이나 나무, 자연의 사진을 활용한 광고를 자주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시각적 요소는 친환경 이미지를 보다 쉽고 친근하게 전달해 소비자의 거부감을 감소시킵니다. 그러나 실제 환경 영향과는 관련이 없을 수도 있는 것이 충격적인데요. 그러므로 소비자로서 이미지나 색상만으로 친환경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현명한 판단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린워싱이 늘어나는 이유도 생각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최근 환경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크게 높아지면서 기업으로서는 환경적 이미지를 갖는 것이 상당히 중요해졌죠. 환경을 고려한 기업이라는 인식이 브랜드 가치와도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소비자 역시 환경을 고려한 제품을 선택하려는 경향이 있는데요. 이런 흐름 속에서 일부 기업은 실제 사실보다는 긍정적인 이미지 중심의 마케팅을 선택하기도 하죠. 그래서 실제 변화보다 홍보가 먼저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패션 산업에서도 이러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일부 패션 브랜드는 친환경 컬렉션을 강조하며 제품을 출시하거나 재활용 소재를 사용했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하죠. 하지만 전체 생산 구조를 보면 다른 모습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모순적으로 환경 이슈와 직결되는 패션의 대량 생산 구조 자체는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일부 전문가들은 이런 사례를 그린워싱이라고 보기도 하죠. 화장품 산업에서도 자연 유래 성분이라는 표현을 강조하지만 실제로는 명확한 기준이 없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표현만 보고 친환경 제품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것이죠. 최근에는 이런 문제를 줄이기 위한 논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 나라에서 환경 광고 기준을 강화하려는 움직임이 있는데요. 이는 바로 친환경 표현을 사용할 때 근거를 요구하는 방식이죠. 이러한 방식은 구체적인 데이터나 인증을 제시하도록 요구하기도 합니다. 이런 제도는 그린워싱을 줄이기 위한 시도로 볼 수 있죠. 또한 소비자로서 그린워싱을 확인할 방법이 있는데요. 먼저 국제 인증이나 공식력이 있는 기준이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또한 단순한 이미지나 문구가 아닌 친환경 표현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죠. 오늘은 그린워싱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오늘 나눈 이야기를 통해 주변을 한 번 더 바라보게 되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변화일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께 당장 내일의 행동을 바꾸라는 압박이 아니라 잠시 멈춰 생각해보는 여유로 남았길 바랄게요. 지구를 부탁해는 다음 주에 더욱 유익한 환경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안녕. 지구를 부탁해를 마칩니다. 이 시간 제작 김도연, 기술 박서리, 진행의 주혜령이었습니다.